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교육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교육의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 사회학 중에서도 농촌사회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온 해가 78년인데 그때 이화대학교의 그 부속국민학교 교장이신 분이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관과 이렇게 교육학과에 계신 교수님이었는데 저를 학부모들 모인 데다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할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전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농촌사회, 기부츠다, 모샤부다, 이런 얘기는 몰라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고, 그러지, 박사님은 꼭 하셔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전문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꼭 나를 초청하고 싶어서 그런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유 박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이스라엘 학생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못 오겠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사회 교육에 관계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의 매주일 또 이스라엘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또 안 한다고 하면은, 이대 부속국민학교에서 한 거 그대로 하라고. 그래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또 방송국에서 와서 또 강의를 하래요. 또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것처럼 아주 전문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적인 무슨 학자들이나 학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것보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아주 결정적인 것은 8년 전에 EBS 방송국에서 PD가 저를 찾아와서 탈무드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한 2시간을 연속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당신 탈무드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마빈 토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탈무드 철학, 탈무드 지혜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일본말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된 거였는데 그 조그마한 책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탈무드라는 것이 원본이 트럭으로 한 트럭이 돼서 유명한 랍비,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도 일생 동안 한 번도 다 읽지도 못한다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게 탈무드다고. 근데 그것을 바빌론 탈무드, 또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래서 대백과사전 24권 분량으로 압스트랙트, 요약된 것이 24권 분량으로 되어 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탈무드에 대해서 주제로 나보고 강의하라면은 1만 시간을 할 수가 있다. 또 뒤로 나져봐죠. 예.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한 일주일 나가더니 일주일에 3번, 4번씩 강의를 했거든요. EBS에서. 그러더니 부사장이 특별히 불러다가 100시간을 해달래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100시간을 하려면은 힘든데 그때 마침 또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 초청받고 강의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6시간을 연속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재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교육, 이게 제대로 하려면 56시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여 목사님한테 여쭸더니 1시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맛보기로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2년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으로 초청되어서 왔을 때 제가 공식 통역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통역은 이스라엘 말로 한 걸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데 본래는 영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최고 지성인들만 신라 호텔에다가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내 옆에 앉더니 내가 처음에 이스라엘 말로 할 테니 통역을 좀 하라고. 근데 그분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국립대학 교수를 할 때 외무부 차관이었어요. 그게 38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외무부 차관이 했는데 나중에 외무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인데 금년에 89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똥 찍어 먹고 앉았을 사람으로 그냥 내놓는데 그거는 대통령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저는 생각하기를 영어로 다 자유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학 총장,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이니까 이스라엘 말을 선보이려고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말만 조금 할 줄 알았더니 그도 절묘하고 난 그런 통역은 처음 봤어요. 일체 인사말이 없어요. 첫 마디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합니다. 통역을 하면서 가슴이 덜렁했어. 거기 미국의 하버드나 뭐 이런 데서 박사학위 오고 내노란 사람들인데, 고대학교 학생한테 강의하듯이 대통령이 강의를 하더라니까. 그걸 다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그 총장님들, 그때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장 뭐 이런 사람 다 있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내용이 뭐인지 아십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선각자나 현명한 사람이나 철학자가 깨닫고 느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거나 자연과학자가 발명하고 발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 우리 아는 얘기예요. 지식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동아대백과사전 무슨 대백과사전 보면은 그 많은 항목들이 있죠. 그거 다 지식이에요. 근데 짧다 이거예요, 지식은. 그러면서 이 얘기가 칼 막스가 유물사관을 발표할 때도 세계적으로 풍미를 해서 굉장히. 근데 그 학설이 어디다 써먹냐 이거예요. 유물사관 다 무너져 버렸어 말하자면 이게. 다른 무슨 철학적인 거 뭐 하더라도 자꾸 새로운 철학, 새로운 윤리, 새로운 학설이 나와서 옛날 것은 다 이제 눌러진다 이거예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기술이에요. 기술 중에서 지금 첨단 기술이 IT 기술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나도 느꼈어요. 여러분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아니에요? 핸드폰 최초로 나온 지가 기억나십니까? 1970년대에 최초로 나왔는데 그때는 내 팔뚝 요만했어요. 그래갖고는 300만 원이요. 그래서 특권층만 대한민국 전체에 아마 한 20, 30대 되었는지 100대 되었는지 그 정도나 있었는데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 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전화 선도 없이 가면서 전화한다고 그냥 눈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이 점점점 줄어서 요즘에는 얼마 조그만 해가지고 유치원 애들 또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냥 요즘에 또 무슨 이제 4G다. 이제 4G라는 것은 4세계 4th generation. 이게 핸드폰 4G요 이게. 여기 보면 참 요물단지요 그냥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 66권 찬송가 다 다운로드만 다 들었어요. 요즘에 교회 올 때 성경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성경 본 사람 많더라고 이게. 요 속에 다 들었어. 아, 내비게이션? 아이고 자동차에 붙은 내비게이션보다 여름이 더 좋아 그냥.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했는데 대개 30분도 늦고 50분도 늦어. 밀린 건 모르는. 이것은 밀린 걸 알아가지고 차들이 밀리면 딴 데로 돌려서 사람을 보내. 아이고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이게 3,000개를 여다 넣을 수 있어.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 뭐 몇천 개를 넣을 수 있어. 인터넷을 볼 수가 있어. 아이고 사진을 이걸로 딱 찍어서 그냥 요즘에도 뭐 여권이나 증명사진 보내면 이걸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가서 다 프린트해서 인쇄낼 수 있어. 그냥 요물단지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15년만 지나가 보라. 이것도 썩은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제 그때는 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용화되지 않는 연구에서 나온 것 보면 투명해가지고 또 이게 단단하게 쪼글쪼글해서 종이처럼 여기다 붙어갖고 다니거나 이제 그냥 안 오고 이제 말로 하면 다 통하거나 모를 일이요 이게. 아니 처음엔 제가 한 35년 전에 그 전자 오븐 이게 왜 스치 넣으면 부르륵 해가지고 뭐 뜨거워지고 우유를 찻잔에다 넣어서 우유를 데는데 찻잔이 차디찬데 우유는 뜨끈뜨끈하더라고 이게. 뭐 이런 걸 할지 과학이란 건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짧다 이거요. 30년만 지내보라 이거예요. 지금 과학, 지금 기술 다 소용없어져 버린다고. 예. 지혜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 국어사전 보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 양반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혜는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것. 놀라운 얘기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거기에 창의력과 도전정신과 개발정신 이것이 뭉친 덩어리가 지혜다 이거예요. 우리 유대민족은 지혜를 전승하고 지혜를 전승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여자들이 한대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현존 국법에 현재 실정법이요. 유대민족의 시민권, 이스라엘에 와서 시민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얻는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10년 살아도 15년 살아도 시민권 안 주어요. 근데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몇 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영토,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시민권을 줘버려. 이게 육지에 딱 올랐을 때가 아니라 올라서기 전부터 시민권을 줘버려 아주 그냥.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는, 유대인 여자가 난 아이는 무조건 유대인이야.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 아버지가 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야. 여러분 처음 들을랑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철저한 북의 사회입니다. 예. 제가 주일학교 이제 선생을 할 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무엇하고.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 내가 선생님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7, 8명 놓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딱 달라던데 당황스럽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가 분명한데요. 어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펴보시라고. 어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남자들만 썼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거짓말이지.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한테 뭐라고 그래서 애기한테. 아니면 똑똑하더라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낳고 그러든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래야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냐 이거요. 아유. 여러분 한번 상상해버리면 생각 전혀 안 하는데 막 또록또록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내 이름이 뭐이냐? 박태식이요. 너가 아버지는 아무자예요.
또 너가 할아버지는 잘 몰라요. 예. 너 형제가는 박아무개. 아니, 너를 누가 낳았냐? 어머니가 낳았는데 박자를 갖다 붙여? 몰라요. 그러더라고. 이것이 전통과 풍습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풍습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나온데도 전명에서 키운 게 엄마가 다 키웠지. 아빠는 갖고 와서 한 두 번 하고 말았지. 그게 어떻게 아빠 것이냐? 근데 우리의 전통이, 이스라엘이 전통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게, 아이고, 내가 겨우 넘어갔어, 그때. 예.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북의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낳은 아이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 아니면은 유태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 아니더라도 그건 유태인이에요. 그것은 모세를 예를 들어서 유대인 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유대민족의 정신교육과 유대민족의 혼을 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든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인정돼서 실정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또 좋은 얘기는 하나 하더라고. 한국이 최근세 역사상에, 세계 역사상에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다, 이거예요. 예.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40여 년 전에 밥을 못 먹고 굶주리던, 지금 북한처럼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 세계의 어깨를 나누면서 G20 카운트리만 20대 무슨 강국 회의를 우리가 주재도 하고, 뭐 세계 환경협회 사무처를 여다 갖다 놓고, 뭐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지금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실이 했던 국제적인 행동은, 국제적인 업적이라는 것은 아무 역대 대통령이나 임금님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할 만큼 우리나라 그 위상이 높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그래요. 내가 대단히 이 나라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대단한 신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였던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어머니들의 교육열입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 말이요, 지금 현재. 예. 자기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배가 많아요. 예,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는 많이 관계가 돼서 왔다 갔다 보면은 한국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와서 많이 사는 동네의 학교는 격이 올라간대요. 미국에. 예. 그만큼 저기 뭔데,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열이 세계에서 높고 자녀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한국은 앞으로 크게 발전한다. 그 원인이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열이다, 이거예요. 깜짝 놀란 얘기로다. 앞으로 15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 전인 게 앞으로 12, 3년 후에, 12, 3년이면은 2025년쯤 되겠죠? 세계 5대 강국이 된다고 자신만만한 얘기다. 경제 대국, 군사 대국, 문화 대국, 교육 대국, 세계에서 가장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말 전적인 공명이고 여러분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느냐? 이건 열정은 세계에서 제일이야. 또 바탕도 세계에서 제일이야. 바탕이라는 것은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워낙 멍충하고 뚫렁뚫렁한 놈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장사나 가르치거나 다른 걸 해야지. 예.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이라는 건 내가 느꼈어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체 수요의 26%가 유태인이요.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요. 우리나라는 1%는 고사하고 한 사람 딱 받았어요. 근데 스웨덴에 한 10여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 그때 스웨덴에 가서 노벨상 주는 재단에 갔더니 아이,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극성이냐 이거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처먹고 상을 줬냐 그런데요.
그러고 뭘로 줬냐고 막 항의한 사람이 많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여러 사람이 가서 항의를 했대요. 돈을 얼마 쳐먹고 주었냐, 뭐 어딨냐고. 예. 근데 유대인들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예요. 세계 전체에서 상 받은 사람 60%가 유대인이야. 유대인 인구는 세계 인구의 0.03%요. 예. 이 노벨 과학상이란 것이 없는데 내가 유대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생물학상 이 분야 상 받은 사람은 60%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서울대학처럼 아는 것이 예루살렘 대학이요. 그거 가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안 다녔거든. 여러분 신앙관중에서 들어서 아시지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거 안 다녔단 말이야. 그냥 고학으로 그냥 나이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여러분 나 상대도 안 할 거예요. 19살, 20살 때 노숙하고 서울서 노숙을 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예.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신문팔이 하고 부두닦이 하고 그러니까 야간으로 야학을 좀 댕기고 이런 댕긴 게 학교에서 머리가 형편없는 놈으로 된 사람이요 내가.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았으면 경기 서울을 나왔지. 예. 근데 야학을 댕겼단 말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면 달라붙으니까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요. 이 학교 역사상 20여 년 만에 네가 첫 기록을 깼다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 성적으로. 거기서 석사학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2년 내지 3년 걸려요. 자연과학은 좀 빨라요. 사회과학보다. 근데 박사학위 하려면 석사학위를 하고 나서 5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 게 외국 유학생이 오면 8년을 해야 되고 국내 사람도 대개 7, 8년 걸려서 석사 박사를 하는데 저는 만 4년 만에 석박사를 전교 수석으로 했어요. 학위증에 써 있어요. 학위증에 이스라엘 말로 메히츠타인 룻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무슨 논문을 뭐 어느 분야를 연구해서 학위를 주노라 하는데 그 끝털이다가 with distinction 빼어나게 구별된 성적으로 그 뜻을 가진 단어를 써주었는데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금년에 이 글자를 써서 받은 애는 너 하나다 이게. 그게 수석이지 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해줘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다 왔어요. 이걸 보니까 태희같이 멍청한 놈이 그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수석을 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별게 아니다 그 말이요. 아니 나만? 아니요. 거기 벨기움에서 고아를 입양시켜서 한국 고아들이 거기 와 살았거든요. 유대인이 거기서 입양시켜서 이스라엘 사는데 아이고 그게 1973년 74년에 전국 컴퓨터 경연대회를 했어요. 컴퓨터 경연 소프트웨어 만드는. 우리나라는 컴퓨터 그때는 없던 시절이요. 어디 뭐 특수기관에만 있고 70년대 초에. 그런데 전국에서 장원을 했으면 한국아이요. 그 고아에서 입양을 해라. 막 그랬었는데 또 전국 시집기 대회, 글짓기 대회였는데 정영시, 우리 시편에 나오는 시처럼 글자를 맞춰서는 산문이 아니라 시집기 대회에서 장원을 해도 국민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한국아이요. 이야, 그것도 고아로 네덜란드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입양돼서, 벨기움에서 입양돼서 오는 아이예요. 그 외에도 우리 건대생, 건국대생 이스라엘에 많이 유학을 보냈는데 가서 공부 수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외에도 미국도 봐요. 대통령 장학금을 받는, 마침 공부 잘 뽑아서 대통령 장학금을 주거든요. 미국에서. 대통령 장학금을 받는데 미국 사람 말고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대요. 예.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다 좋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만? 유태행이만? 아니야.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다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요. 어머니의 열정,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세계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세계 기술, 철학, 문화 이거 막 휩쓸어요. 이거 요즘은 무슨 싸이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고 세계적으로 싸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젠틀맨인가 또 하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국회의원하고 장관이 나와서 말 타는 신용을 하더라니까 이게. 예. 강남이 뭐인지도 모르고 강남 스타일이래 이게 또 이게. 예. 아니 지금 문화적으로 막 휩쓸어요 그냥 그뿐이요. 그에 무슨 영화 우리가 만드는 영화가 휩쓸지 않나 그걸 휩쓸지 않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교육이야. 교육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더라도 가서 깔아뭉개고 내버리면 소용없다고 이게 그 가치를 알아야 하거든요. 나는 가치를 알 때마다 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 3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갈브레이트라고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선진국가가 후진국가를 자원 착취하는 얘기를 자세히 이게 빗대서 쓴 건데 선진국가에서 후진국가에 탐험을 갔대요. 탐험을 가는 건 근본적으로 먹으라리가 없는가 그걸 보러 간대요. 그래서 항구도 없고 그러니까 먼 데다 배를 정박해 놓고 보트를 타서 상륙해서 가서 보니까 저도 세계 67개국에 다녔기 때문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만은 시커먼 그 미개한 나라의 아이들이 나무 그늘에서 공기죽기 오고 놀더라 이거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공깃돌들이 전부 다이아몬드요. 아이고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요. 아니 콩알 절반 많은 거 이렇게 보고 $5,000다 $10,000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만식한 거 이게 가지도 한 2억 원은 될 거야 하나가. 여기저기서 2억 원짜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니 몇 개만 갖고 가도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보트 타고 배를 갔대. 배로 가서 이만한 깡통을 가져오는 거야. 깡통을 이렇게 틀면은 그 비라고 우유통처럼 그 속에 눈깔 사탕이 들었어. 그 공깃돌만식은 사탕이 보라색, 파란색, 흰색. 애들 앞에 보는 앞에서 하나 넣고 애들 입에다 넣어주었어. 눈이 띵글띵글띵글해갖고 막 들어가서 엄마 입에다 넣으니 엄마가 눈이 띵글띵글 아빠 입에다 넣고 오빠 입에다 넣고 온 식구들이 다 빨아먹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딴따는 것이 햇바닥이 요동을 치고 그냥 야단났거든. 그래갖고는 전부 모여서 손을 벌리면은 무상원조로 막 주었어요 그냥 사탕을. 한참 주어서 맛을 들인 뒤에는 사탕통을 떼 갖다 놓고 지금부터는 사 먹어라. 무상원조 끝 유상원조다 이거요. 예. 돈이 어디가 있어? 그 미개한 나라는 돈이 달라는 곳 없고 그 나라 돈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실감이 간 것이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가 12살이요. 지금부터 66년 전 얘기예요. 그때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요. 돈 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헌금하는데 돈 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집에서 헌금댁에다 쌀을 싸갖고 와. 쌀이나 보리나. 예. 그때 전라도 말로 좀돌이라고 그래서 좀돌이라고. 밥을 할 때 한 주먹을 따로 모아. 예, 그러세요.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가. 우리 교회, 어머니가 집사를 하시면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심부름을 많이 해서 알아요. 우리 교회 전체 한 달 헌금이 쌀 8마리야. 8마리, 맞으면 교회 총 예산이요, 말하자면. 전도사님, 네 분이, 와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월급을 얼마 준지 아세요? 참,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 쌀 3말. 3말이면 요즘 돈으로, 18,000원짜리면 3만원, 4만원. 한 달 월급이 4만원이야, 말하자면. 그런 게 노예에서 쌀 7말을 지원해 줬어요. 그 내용을 알아요. 심부름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데는 돈이 없는 거요. 촌에서 농사 지어서 뜯어먹고 불 뜯어먹고 고기 먹고 그걸로 사니까. 예. 돈이 필요도 없어. 그냥 촌에서는 쓰지도 않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프다 보면 풀뿌리 뜯어다 먹고 그냥 나무 껍질 뺏겨다 다려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지 이게. 그거 아프리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무상원조 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 깨려면서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너는 공깃돌하고 바꿔 먹자. 만세를 부르는 거요. 그냥 엎질하게다 그냥 공깃돌을 그냥 20개, 30개 갖고 와서 10원짜리하고 막 바꿔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다면 얘들아, 요놈 하나 팔면은 그 눈가사 땅 한 트럭을 산다, 한 트럭. 근데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몰라. 난 그 책을 읽고 내가 얼마나 며칠 동안 고민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태영아, 너는 네 공깃돌을 뭐하고 바꿔먹냐? 10원짜리 사탕하고 바꿔먹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능, 엄청난 파시빌리티, 가능성을 주었는데 그걸 몰라. 2억 원짜리, 2억 원도 더 되지요. 2억 원이 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 기도, 이 가치가 엄청나. 근데 햇바닥이나 달콤하게 하는 사탕을 찾아다니는 누구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할까, 누구 어디 고수도벌 한번 할까, 어디 디스코텍 가서 춤이나 한번 출까, 어떤 처녀하고 손목이나 한번 잡을까. 이게 바로 그거요. 소중한 몇 억짜리를 사탕하고 바꿔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교육의 그 가치가 어디냐? 지혜에 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교육을 어떻게 하냐? 저는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이론은 교육학적인 이론을 떠나서 현장적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다도 많이 건의도 했지만 안 맥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면 여기서 다는 몰라도 10분의 1은 받아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무엇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98%가 유대교인이요. 유대교인 아닌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 기독교 교인이 들어있죠.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닉 처치라고도 하고 메시아 교회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98%예요. 근데 개신교를 믿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들이 쓴 성경으로 신약성경 27권의 신약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13권을 썼죠. 12권, 13권.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신앙의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복음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 한문 용어로 내 어렸을 때 받은 것은 이신층의 한문으로 써있자,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일칼을 칭자, 오리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주의 구원관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복음주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한 잔을 골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유대교 성경하고 글자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도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찾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아까 봉독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내가 예배를 여러 번 봤는데 이스라엘 말로 예배하는 걸 유대교 회당, 개신교가 아니라 메시아닉 처치가 아니고 가서 보면은 이걸 찬송으로 부르더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성경 말씀을 불러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유대교는 본래 음악이 오음계예요. 우리 같이 우리 옛날 음악이 오음계 아니요. 요즘 현재는 뭐 이제 도레미파솔레스도 이걸로 나가지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유대인 노래를 들으면요 우리 옛날 시조 같아요. 내가 흉내 한번 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찬송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른지 알아요?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먼 데서 들으면요 시조 부르는 것 같아. 전부가 이렇게 합창으로 한 거 보면. 예. 근데 이걸 그렇게 소중히 여겨. 이걸 쉐마라고 그러고 이 글자를 반드시 손으로 써서 손가락만한 통에다 넣어가지고 문설주에다 다 붙여놨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가난하더라도 다 대문에, 출입문에, 변소문하고 창고문에는 안 붙였더라고. 사람 사는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눈높이에다가. 그리고 아주 신앙적인 사람은 집을 나갈 때 거기다 손을 요렇게 대고 요러고 나가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자기 유대인 들어갈 때 거기다 손을 요렇게 대고 요러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 뭐 있냐고. 그랬더니 약식 키스대요. 거기다 대고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 맞추면 이마박이 문턱에 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도 헤어질 때 잘 가 요러더라고. 예. 입 맞춰서 인사할 일이지만 잘 가 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또 외국 가면이 뭐든지 물어야 돼. 그래서 키스가 뭐있냐고. 키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한번 외국 가서 자꾸 물어보세요.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 키스가 뭐냐고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마음의 증표, 표시된 말이 돼요. 사랑한다는 마음은 표시된 행동이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악수도 있고 키스도 있고 볼키스도 있고 그러겠지. 예. 그러면 사랑이 또 뭐냐고 그랬어. 사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4살짜리도 엄마 나 사랑해 그러는데.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재밌더라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가 어저께도 보고 그저께도 아까도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 틀리면 사랑한 거예요. 그건 이제. 예. 예.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리. 말을 해주고 또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 돼. 그 대상이 이 말씀이다. 이게. 나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고 또 봐도 말을 해주고 또 해줘도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게 신앙이 중심이 된 그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자녀 교육 철저하게 그걸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머리가 모자란 아이로 태어났거나 여자아이가 낳거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너는 나왔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가 뭐냐? 배우지 않는 것을 안다 이거요. 배우지 않는 거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낀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창의력,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것이 거기에 나온다 이거요. 그걸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타고 세계적인 재벌들 거기서 나오고 전쟁 잘하는 사람도 유대인도 나오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6.1 전쟁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260만 명이요. 그런데 1억 5천만 명이 태양에 사오는데 꼼짝달싹 지금도 꼼짝달싹을 못해.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예. 나같이 유태현 같은 거지 길가에 노숙이 나고 야학 다니는 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덴마크 임금님한테 명령을 해서 유태인들이 다 교육시켜라.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명령시켜서 유태인들이 다 교육시켜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명령해서 유태인들이 다 써라. 이게 난 전체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예. 여기 왜 하나님이 유태인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고 유태인만은 하나님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요.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콱콱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중심이다 그 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중심이 아니야.
뭐든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게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이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신경을 쓰는 것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려고 그래. 한 번은 우리 아이 유치원에 보더니 일일 교사를 초청하더라고.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 우리 아이들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1년인가 됐을 땐가 유치원 선생이 저한테 일일 교사로 선생님을 모셨으니 그때는 박사도 아니지요. 지금 공부할 때니까 와서 유치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당황스럽더라고. 그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이 이스라엘 아이들한테. 그 대답해서 가면서도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뭐 아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스라엘에 그때 가기 전에 이게 60년대 말에 저 중앙극장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봤어요. 10개 여러분 다 알지요? 모세가 왜 이제 홍해바다 건너가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서 얘기했어. 애들을 모아놓고는 애들한테는 코믹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 라베이누라고 그래요. 랍비 우리들의 선지자 모세. 그게 이스라엘 말로 모세 라베이누 그래요. 이스라엘 말로 모세 라베이누가 있는데 유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바다가 있어가지고 막 이 지팡이로가 바다를 쫙 가르쳤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고 이제 애들한테 박수를 받은 게 또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재미있었습니다. 노래를 또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잠깐만 이게 우리 딸이 그때 소미요. 걔가 그때 5살 됐을 때인데 소미 아빠 자꾸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컴퓨터 그때는 컴퓨터가 막 기다란 용지가 있어서 줄줄줄 물고 들어가는 그걸 딱딱 끊어서 컴퓨터 용지를 막 애들한테 한 30명 전에 한 장씩 이만씩은 한 장씩을 나눠주고 A4 용지 배만씩은 종이야. 이게 쭉 나눠주고 또 집에서 크레파스를 모았는데 언니나 오빠들이 쓰던 크레파스를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몽당 크레파스에 그냥 또막또막 된 것들 쓰다 남은 것들을 그냥 섞어져가지고 그냥 몇 바가지를 갖다 늘어놨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소미 아빠 얘기 잘 들었죠? 네. 그러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치원 아이들이 원근법을 알아요. 무슨 뭐 명암법을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도 이 얘기 놓고 그림 그리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유치원에서 그 필수더라고. 나중에 다른 유치원도 봤더니 애들이 막 하나도 서슴지 않고 막 그려대.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나 애들 그림 좀 그린 거 보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막 열심히 당황도 안 해. 막 열심히 그려. 어떤 애는 보니까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팔뚝을 몸보다 더 크게 그려놨어. 이게 뭐이냐 했더니 모세의 팔이래. 그래도 위대한 힘을 모세의 팔에서 느껴가지고 위대한 걸 표현한다고 팔을 막 크게 그려놨어.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그려. 이제 그래서 보다가 보더니 뒤에다 또 그린 걸 붙여놨어. 이제 잘 그렸다 하는 그림. 어떤 그림은 새까만 크레파스로 그냥 새까맣게 칠해놓고는 빨갛게 2개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다가 한밤중에 오는 자동차 그리더라고. 이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이 우리는 미술 하기에 무슨 그림 호당 얼마 하는 미술과 아니요. 상상력을 키우고 표현하는데 미술을 시키더라고. 지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절대 왜라고 안 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에 영어를 가르치더라고. 3학년 때. 그 영어 가르치는 거 봤더니 교과서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타임 투 노우라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 영어를 가르치는 데를 내가 견학을 갔어요.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교장선생한테만 연락하고 수업하는 데 갔더니 이거 한 30명이 앉았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쳐. 이제 말하자면 미국서 공부를 했는지 영어 발음이 좋더라고. 미국서 잘 왔는지. 그거는 예를 들면 그래요. What does mean pretty? pretty라는 단말의 뜻이 뭐이냐? 영어로 물어요.
애들이 누가 대답하지? 전부 손을 들어. 네네네네. 이게, 다프나, 뭐, 에스더, 누구 말을 하고 하니까 뿔떡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뭐, something colorful. 말하자면 좀, 뭐, 화롭다 이거예요. 색채스럽다. 어떤 애는 something nice. 좀 근사하다. 그러니까, 프리티란 말, 아름답다는 프리티라는 말을 언저리, 영영사전처럼 언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또 선생님, 그 앞에다 단어를 하나 붙이라는 게 또 네네네. 이게 또 하나는 very pretty, 하나는 better pretty, 하나는 뭐 most pretty, 이렇게 앞에 단어를 붙이더라고. 또 뒤에다 단어를 붙여라. 그 다음에 1인칭에다가 단어를 붙이냐. I have a pretty flower. I have a pretty clothes. 뭐 이런 식으로.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상상력으로. 뭐 교과서를 써서 뭐 달달달달 외우고 여기다 다음에 뭐 1번이냐 2번이냐 고설 쳐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더라까지는 학교에 학적부나 통신표에 성적표에 점수나 등수가 없어요. 우리 학기 말이 되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내가 보고는 웃었어요. 과목 이름이 1학기, 2학기 우리 통신표 있잖아요. 성적표. 1학기 과목이 쫙 있는데 국어, 산수, 도덕, 미술, 자연 거기도 뭐 또 옷 가꾸기 뭐 자기 몸매 가꾸기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 근데 국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짓기. 아, 우리 학교를 다 보니까 읽기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박 잘 읽는다. 그러나 이게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리고 잘한 놈 뭐 줄줄이 잘 읽는다 그런가. 예? 아, 그것도 어떤 애는 미술 그 항목에다가 이 아이는 그림을 쓸 때 어두운 색을 많이 쓴다. 그리고 가정통신란에다가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도 섞어서 쓰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성격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엄마들이 모에 앉으면 좀 올라갔어? 내려갔어? 이런 소리가 안 나와. 몰라. 이게 엄마들한테. 모에 앉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기도 잘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어른을 공경하냐? 옆에 친구들을 배려하냐? 이것이 화제예요. 우리는 뭐에 앉으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거예요. 이게 성적이. 예? 그리고 꼴뚱꼴뚱 하면은 그냥 죽이려면 그냥 엄마 입이 욕기관청이 돼서 그냥 뒤져버리라 나가버리라 등신 같은 놈아 밥을 안 줬냐 학원 안 봤냐 잭을 안 사줬냐. 엄마 스트레스는 풀어지려고 말하도 애는 기가 팍팍팍 죽어. 유대인들은 알기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마다 탤런트를 주었다.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이 하나님 컴퓨터로 계산하면 값이 똑같아. 근데 색채가 다 달라. 어떤 데는 영어, 수학, 국어를 잘해. 어떤 애는 그걸 몰라. 근데 돈을 잘 번다든지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바이올린을 잘 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축구를 잘한다든지 이것이 한 3,000개가 넘는데요. 하나님이 다 대통령 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도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돌아가지 전부 공부 잘해서 1등하고 반장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면 국민은 누가 할 거예요 여기. 그게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따져가지고 내 아들이 갖는 게 뭐이냐 그걸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쓰기를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별이라고 해서 그 천재라는 개념이 뭐 하늘처럼 따지한다든지 2는 4고 뭐 5, 25까지 아는 그런 천재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정상이 아니네요. 정상이 아닌 것은 올라가도 정상이 아니고 밑에도 정상이 아니에요. 2는 4 10번 갈치도 못 알아진 것 정상이 아니지만 2는 4 근데 5, 25 탁 알아낸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걔는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오니까 이제 방송도 오고 오니까 막 학부모들이 상담을 와서 어떤 학부모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걸 가르친대요. 예, 고등학교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해봤더니 머리가 아주 좋아서 서울시의 덕수궁에다 어린애들 많았고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장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섞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가 썼음직한 글을 썼는데 엄마가 대준 게 아니지 지가 쓴 거예요. 그냥 들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간호사를 사임을 하고 간호사를 근무하는데 직장 그만두고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번에 미적분을 아니 국민학교 4학년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치더라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친구 없지요. 예?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얘 머릿속은 고등학교 학생의 머리 수준으로 나가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국민학교 동국생 보면 전내가 나서 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예. 얘가 머리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얘를 상대를 안 해. 국민학교 4학년하고 누가 놀아 죽었어, 이게? 이게 친구가 없어.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된다. 이건 컴퓨터의 부속품 하나밖에 안 돼. 사회라는 건 부속품으로 못 살아. 더불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미적분 가르치지 말고 데리고 촌에 가서 이모나 누군 여삼촌 댁에 가서 메뚜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좀 돌아다니고 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좀 그렇게 지나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해를 못하고 찡그레 하더라고.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얘를 어떻게 먹었냐고. 어디다 써먹냐고. 사회 적응을 못해 아무데도. 아무데도 적응 못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영어 잘하고 뭐오고 해서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가 모르지만은 그걸 위주로 한다니까. 그거 안 돼요. 옛날에는 영어를 못한 시절이니까 영어만 잘하면 회사에서 착착 채용했는데 지금은 영어 잘한다고 회사에서 하나도 안 써줘요. 영어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거든요. 다. 영어는 그냥 기초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막 죽으라고 영어만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러면 세계적으로 영어를 전문으로 쓰는 데가 뉴질랜드, 오스트라리아, 미국, 영국, 카나다. 거기는 어린애들도 영어를 하고 거지들도 영어로 밥 얻어먹고 다니는데. 그거 흉내내서 뭐 얻을 거예요, 이게. 프랑스가 봐요. 얼벙한 거지들도 불어로 밥 얻어먹고 다니지. 걔가 뭐 영어로 한국말로 밥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서 그냥 쭈라고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요. 머리요, 머리. 지혜요. 문제를 바닥칠 때 어떻게 해결하냐, 불가능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요거요, 이게.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나는 애들이 친하니까 애들 집에 방문해서 놀러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웃집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여러 번 그 긴 얘기를 56시간을 해야 되지만은 조금 한두어 개만 예를 들면은 어떤 애가 우리 딸 친구요. 국민학교 그때 4학년 때인가. 엄마, 에스더라고 내내는 시의 축제 때 초대되어서 피아노를 잘 쳐서 박수를 많이 받았대.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뭐 체르니 50번을 뗐는지 10손가락으로 막 다 쳐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게요. 자기는 피아노 학원을 못 다니까 한 손가락으로 똥똥 띵띵 피아노 못 쳐. 예.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친구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엄마 나는 피아노도 학원도 못 다녀서 피아노도 못 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표정을 보고 얼른 내가 생각하기를 그 집 거실에 꾸미고 사는 거 보면 잘 산가 못 산가 대개 100%는 아니지만 대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뭐라고 할까? 그래 너도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으냐? 내일부터 가라 학원에 보내줄게.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불지 그러더라고. 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딱 짚겨 올려서 그걸 극복하게 해준다고 말이야. 얘가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네 방에 가서 하모니카를 갖고 와서 불어대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모니카 분 사람 보면 막 혓바닥을 어떻게 막 북북북 하면서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얘는 그것도 못하고 멜로디만 빼삐삐 잘 불기는 뭐 잘 불어. 예. 엄마가 잘 분다고 하니까 빼삐삐 하더라니. 그러다 또 다른 집에 갔었어. 그 다음 딸인가 내 인상이 남네. 또 그 애는 그림 얘기하더라고. 엄마, 뭐라도 해라고 하는, 예루살렘 어린이 미술대회에 입선이 되어가지고 세계 90개국에 순회 전시역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또, 피아노 무슨 하모니카 잘 분다고 할란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걔는 하모니카도 못 부는가 봐.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래, 너는 엄마 심부름을 잘하지. 그러니까 내고 가서 설거지. 설거지 한 것도 되냐. 설거지를 하고 빗자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엄마들이 그러더라니까. 그때 걔가 자격심을 가지거나 자기 마음에 폄하를 하려고 하는 아이한테는 다른 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주어서 짙게 올려주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네 하고 막 신나게 왔다 갔다.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 집에서 다 봤어요.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학원은 한 반이 10명, 15명 그러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내가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됐는데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미스터 유, 네. 했더니 책을 하나 주면 조그마한 책을 얄푸르면 책이요. 책을 주면서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읽고 다음 발표할 때 꼭 하라고. 네 하고 받아갖고 문이 열이 나가는데 선생님 따라 나오면서 책을 펴보니까 스펠링이 영어요.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영어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단어가 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아니 교수님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내가 이게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스페니시다고. 그래서 책을 주면서 교수님 나 스페인어 배운 일도 없고 내 주변에 언저리에 스페인어 한 사람도 없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헐끗 찾아보니 스페인어는 쉬니까 그냥 읽고 발표하라고 가버려. 아니 집에 와서 펴보니까 한 단어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스페니시 히브루 맞으면 스페인 사전을 빌려갖고 와서 보니까 영어 스펠링이니까 ABC 순으로 찾잖아요. 아이고 그때서 내가 책에 한 줄이 14단어 13단어 있는 걸 알았어요. 13단어 10단어인데 1시간 내내 찾은 것이 2줄이야. 단어 하나하나 다 찾으니까 이게. 그러니 언제 이놈의 책을 읽고 발표를 해요. 밤 11시가 됐는데 막 울라팅이 터지는데 속으로 선생이 저런 예루살렘 대학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런 어떤 그런 앞뒤가 깡 막힌 선생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필수 과목이라 내가 포기할 수도 없어. 그 점수 못 따면은 1년 더 머물러야 돼. 금년에 못 따면은. 외국 유학 가서 1년씩 더 머물러. 막 울라팅이 터져 죽었는데 11시 반쯤 돼서는 그냥 막 사람이 숨이 막히겠더라고. 하나님, 네, 그랬어요. 막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고민하지 말고 스페인에서 유학 온 학생은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고는 그 이튿날 책을 가지고 기숙사 방방이 스페인에서 유학 온 학생을 찾는데 한 30분 만에 찾았어요. 머리 허리허리하고 이게 키가 큰 애인데 마드리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이니까 맞다 이거예요. 근데 목차만 좀 읽어라. 목차를 읽어보니까 개론, 종론인데 다른 책이 있는 것도 똑같은데 딱 챕터 2개가 다른 책이 없는 거 일반 책에. 그래서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 나는 가족이 다 갔으니까 한국 음식으로 잘 대접할 테니 그 자취하는 학생들, 매식하는 그 학생들은 가정이 있는 집에 초청을 아주 좋아하라고 그래요. 와서는 그냥 쌀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백김치 매우장, 그다음에 불고기에다가 잘 대접해서 위가 기따란지 많이도 먹더라고 이게. 그러는 건 여러분 읽으라고. 커피를 그냥 2시간 동안을 챕터 2를 다 읽었어요. 걔는 눈은 스페인 말을 보고 입은 이스라엘 말로. 나는 귀는 이스라엘 말로 듣고 쓰기는 한국말로. 빨리 써야 하니까. 그래갖고는 2시간 동안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다른 자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발표를 했는데 최고 득점을 했어요. 이게 박수를 받고 다른 학생들 놀란 거예요. 없는 자료니까. 그러더니 딱 박수 받고 내려갔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딱 하더라고. 이번 날 자료를 줄 때는 스페인어를 몰라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거 다 읽고 소화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냐.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흉내내서 스페인 말은 쉽더만요. 바른 대로 말해, 바른 대로.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 내 그 책을 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얼마나 컴플레인, 막 속이 터져서 말이야. 선생님을 불만한지 아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쭉 얘기했더니 무릎 팍 치면서 파서 그것을 넣어주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들어보라고. 2000년 전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돌에 새겨지는 문구가 있는 것을 미사이어한테 주어서 이걸 해석해오라면 아무 소리 않고 받아간다 이거요. 그렇지 않는 학생은 교수님 내가 고고학을 했습니까? 내가 그런 고문을 했습니까? 이런 건 난 못합니다. 그런다 이거요. 아니다. 배우지 않는 것, 알지 못한 것, 그거 도전하는 마음,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그걸 강조하더라고. 저도 솔직히
그 전에도 기도해서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런 정신을,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르쳐.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주어진 거, 그동안에 외웠던 답, 요것만 알고 그거 벗어난 거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알라고도 안 해. 그냥. 근데 유대인들은 요즘에 후츠바 정신이라고 그런 말인데, 후츠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방종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의도 없고 그냥 막 제멋대로 뛰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뭐 예의도 없고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유대인 정신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책을 써낸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아나갔는데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뭐이더니 안 된 것도 해보려고 하고, 뭐 찌르지 못한 것도 찔러도 보고, 가지 못한 것도 가보기도 하고,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는 그런 정신이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살아있어. 살아. 이게 중요해. 그렇지 않고 공부만 해서 문제를 주고 답을 하고 달달달달 내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세종대왕 업적, 무슨 정도전의 경제정책 절절절절절절이야. 피타고라스 뭐 정리, 이것만 잘하는 것은 그 외에는 한 말도 못해. 근데 강남에 있는 그 어머니들 상담하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더라고. 유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시켰더니 장가도 보내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취직도 시켜줘야 되고, 애기 나면 또 애기 보라고 한다. 이게 다 맡겨버려. 그냥 이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못 올라고 그래. 엄마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유대인들은요, 대학이 전부 고학생이야.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생들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85%가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학교로 다녀. 이게 학교에서도 모든 학교가 오전 8시 반에 강의가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강의를 해요. 그래갖고는 오전에 강의 받는 사람은 저녁에 이러고, 오전에 이러는 사람은 저녁에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전부 이러면서 학교 다니지, 그냥 공부만 하는,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은 굉장히 적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내 지도교수 집에 자주 초대해봐서 갔는데 남매를 낳았어요. 이대조 할아버지 때 물려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사는데 방이 6개더라고. 딸이 18살이면 군대를 가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복교했는데 석 달 동안만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댕기기 하고, 그 다음에는 방을 얻어주더라고. 아니, 자기 집에 방이 7개나 있는데 남매니까 밑에 동생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지금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버스 정거에서 한 3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나 방을 하나 얻어줘. 그리고 석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줘요. 그거는 이스라엘은 미국처럼 전세가 없어요. 다 월세야. 세야. 월세, 석 달 월세 줄 돈, 그리고 석 달 동안 밥 먹을 돈, 그것만 주고 안 줘. 저 아버지가 교수로서 돈도 잘 벌고, 엄마도 또 학교에 서무직원으로, 교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지가 벌어서 댕겨요. 우리나라는 야단 날 거요. 지금 공부는 네가 벌어서 네가 댕겨라. 아이고, 내가 고하냐고, 그러려면 나를 뭐라고 낳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막 이스라엘식으로 100%는 못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자립심이 있고 창의력이 나오고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것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 생애를 개척한 것은 물론 일연이와 거기에 부닥친 어떤 사건,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 자기가 하는 어떤 계획,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이것이 유대민족의 교육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시켰어요. 학원에 안 보냈어요. 나도 학원에 댕겨본 일이 없어요. 물론 고학원이라고 가난한 거지가 어떻게 학원을 다니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한 번도 영어 학원에 안 댕겼지만 그냥 배운 걸로 써먹어서 영어로 지금 300시간이 넘게 60여 개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구글닷컴, 구글이 이제 검색창이 제일 잘 돼서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유태영 한번 찍어보세요. 검색창에다 유태영. 그러면 저를 소개하는 그 소개문이 18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동영상 찍으면 내가 강의하는 거 나왔는데 외국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도 나와요. 이 영어 내가 들어보면은 괜찮네. 전치사, 관계대명사 제대로 잘 못 쓰고 좀 영어도 괜찮은데 감동을 받아.
말 잘한다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요. 그 내용이 핵심이 있어야지. 예. 영국에서 7년 전인가 150년 된 교회에 초대받아서 영어로 1시간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올려서 세계 각국에서 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 박사 강의를 영국선 설교를 내가 감동 깊게 들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있었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나는 그 올는지도 몰랐어요. 영국 갔다 온 지 1년 후에서 열어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녹취를 시켜서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영어가 시원찮네. 시원찮고 안 오고 간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유창하게 영어를 정말로 이게 잘하는 것이 그건 그거 어린애들이고 거지들도 잘한다니까. 이 미국에서 자란 거지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 무슨 한국 코리안 콩그루시를 하겠어? 마찬가지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 게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유대인이 제일 앞장섰다. 우리가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배운 제자가 강남 청담동 저자가 다 학원을 만들었는데 탈무드식 교육 학원을 만들었어요. 탈무드식 학원이란 건 뭐냐면 7명, 8명이 토론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게야. 상호교육.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상호교육. 누가 하는 말을 갖다 비판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것으로 훈련시켜 놓으니까 뭐이든 자발적인 머리가 생기는 머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려고. 아까 이스라엘에서 영어 가르치듯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는 의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는 능력과 힘과 의지를 갖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이 바로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탈무드 지혜로 가르치는 자녀교육법이라는 것이 있고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자서전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는 신앙 간증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달라들게 되면은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 바로 어제 그저께 KTV라고 정부의 정책방송에서 1시간 또 특강을 나갔어요. 특강을 해서 5번 재방송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유 박사가 들어서 어떻게 새마을운동 작용했는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도 보면은 아까 탈무드식 교육 그런 유대인식 교육이 머리에 들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새마을운동을 기한하고 창안하고 만들어내고 추진했던 그런 내용도 그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어머니로서 자녀교육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을 할 때 유대민족은 혼을 넣어주듯이 신앙의 혼을 자녀들한테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알아서 자녀들을 개척이 시켜준다는 것을 느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